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0월 22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방금 한옥가 위까지 3,360원짜리 딱 터치를 하고 지금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저가 3,360원이죠. 자, 매수 체결이 됐다면은 벌써 3%가 넘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원하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떨어져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대한과학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대한과학도 제 매수가를 두호가 위에서 체결을 시켜주질 않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의 아랫꼬리를 주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게 아랫꼬리 대비 고점까지 하면은 3%가 넘는 구간입니다. 대략 4%까지도 수익권이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수 취소하도록 할게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대한과학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수산중공업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수산중공업도 결국 여기서 재배수가 한호가, 두호가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체결이 안 되고서 상승이 나와버리네요. 자, 오늘 세 번째고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오전에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체결이 됐다면 빠르게 지금 수익을 다 내면서 오전 매매는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뭐 기회를 안 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수산중공업도 체결이 됐다면은 벌써 한 3% 가까이 수익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더 상승이 나오네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수산중공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했는데, 세 종목 다 한호가, 두호가, 또 매수가를 터치를 하고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고 또 수익도 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죠. 자, 우리 기술 투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틀 동안 양봉의 캔들로 이렇게 이제 거래 줄이면서 살짝 횡보를 하는 캔들을 만들다가 오늘 갭이 떴습니다. 9.8% 정도, 9.9% 정도가 갭이 떴고요. 자, 요거를 제가 미리 이 종목을 좀 공부를 해두고 준비를 했다면 이런 자리 아마 시가계 매매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자리거든요.
자, 이봉의 몸통 자리고요. 몸통 종가 자리가 대략 3,205원 정도 됩니다. 자, 3,205원이면 오늘 이 종목이 시가가 3,260원이고요. 저가가 3,200원이기 때문에 3,200원, 3,205원에 매수되기를 했다면 아마 시가갭 매매로도 충분히 일부 물량 체결이 되고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또 체크를 못했고요. 자, 장중에 장이 시작되고 이제 이 종목을 봤습니다. 좀 강하게 갭도 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쳤죠. 거래가 좀 실리면서.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이 종목은 제가 매수 대기 해놓은 자리에 터치가 됐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체결은 안 됐죠. 그리고서 바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서 3% 이상 상승 구간을 확인을 하고 매수 취소를 했죠. 자, 그랬더니 뭐 바로 다이렉트로 위로 엄청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한 10%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살짝 조정을 주고 상한가에 바로 11시에 직행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이 결제를 허용한다라는 이 가상화폐의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이슈가 좀 생기면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항 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이 앞에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도 넘겨버렸죠. 오늘 2,6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오전 내 일찍 강하게 상한가에 굳혔기 때문에 이 앞에 또 매물대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여기 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져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내일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또 진입이 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매매 대응을 할 자리가 있어서 대응을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좀 수익을 챙기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기술 투자 좀 매매를 아쉽게 체결이 안 돼서 하지를 못하고 수익을 좀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을 또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자, 대한과학도 어제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 시가 갭을 좀 띄웠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시가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뺐는데 이렇게 강하게 또 돌파하는 봉이 나왔죠. 자, 제가 욕심 없이 좀 위쪽에서 매수 대응을 했다면 체결이 되고 빠르게 대략 한 3% 구간, 이렇게 이제 4%까지도 상승이 나왔죠. 아랫꼬리 대비.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종목을 또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매수 체결이 됐다면은 5.9%라는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할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을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이 종목 또한 수익을 좀 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자양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얘도 또 투매가 떨어졌죠. 예, 최근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 제가 장 후반부에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대한과학도 이 매수가를 주질 않아서 매매 체결이 되질 않고 아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수산중공업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지고 이 앞에 매물대가 조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도 이제 시가갭이 뜨고서 아래쪽으로 살짝 뺐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는 듯 마는 듯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는 꼬리 매물대까지 완전히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죠. 이런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몸통 매물대는 좀 돌파가 나왔지만 돌파할 때의 거래대금도 조금 약하고요. 여기서도 사실 그렇게 강한 돌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캔들과 요 캔들을 합쳐서 보게 되면 좀 그래도 매매해 볼 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대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자, 요 구간이
대략 3.79% 정도니까 충분히 뭐 여기서도 한 70, 75% 정도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뭐 나머지 물량 욕심을 냈더라도 본전가에 스탑로스 걸고 여기서 하락할 때 매도가 됐겠죠. 뭐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도 제가 한 호가인가 두 호가 위에서 반등이 나와버려서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고 수익을 좀 내질 못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을 챙긴 이후에는 자신의 이 매수가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둬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에 수익을 본 거를 반납한다거나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실을 내거나 수익분을 반납하는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다 저는 좀 매수가 안 되고 아쉽게 좀 매매를 놓쳤던 종목입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사조시푸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시푸드가 오늘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시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이슈거리들이 좀 있었던 자리였고요. 자, 그런 자리들을 돌파를 하는 오늘 상한가 봉이 좀 만들어졌어요. 자, 거래 대금이 대략 한 1,000억 정도가 터졌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고 이 종목의 역대급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점심시간에 좀 급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조정 주다가 다시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좀 굳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이슈가 있어요. 일본에 이 원전 오염수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제 그 원전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거를 보관할 이제 자리가 없다, 장소가 없다 이러면서 해양 방류를 강행을 하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좀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일본 수입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는 정부의 멘트가 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아래쪽에서의 이제 첫 번째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내일 또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재료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때에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 지분이 좀 부각이 됐었죠. 카카오 게임즈 초기 지분을 좀 갖고 있고요. 대략 한 17배 정도의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 이슈에 좀 연장선상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래대금도 양호하게 터졌고요.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침서부터 일찍 상승이 나오고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 줬지만 강하게 또 상한가에 굳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 봉이고 내일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펙스도 강하게 좀 움직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안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거래대금이 막대합니다. 5,8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자, 오늘 이슈는 시노펙스에서 만드는 시노텍스 마스크라는 제품이 미 FDA에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얘는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한 종목으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또 수소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들이 막대하게 실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관심을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매물대 안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움직임을 또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예, 강한 종목의 좀 분봉상의 움직임을 전형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자, 종가도 뭐 투매 없이 어느 정도 좀 관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좀 움직임을 관찰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만들어졌죠.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고요.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이 코스닥의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그나마 좀 낮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음봉 도지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전체 산업 섹터의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략 1% 정도 가까이 하락을 좀 했고 증권, 은행, 보험주를 제외한 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아직도 61선을 유효하게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문제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종가 저가로 만들어졌고 이 저점 라인을 다시금 위협하는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통으로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 라인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121선을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요런 자리를 위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요런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안 좋은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돌파된 전고점 라인, 이 의미 있는 이런 전고점 라인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역N자형의 완성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61선도 살짝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중기와 중장기 이평선이 하향을 하게 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하락 N자형 패턴의 이제 하락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자리와 이 121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어제부로 좀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결론을 내질 못하고 지금 이번 주까지 그 협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하질 못하고 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장 막판에 좀 하락을 깊게 주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분봉상의 패턴인 전강 후약의 패턴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락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분봉상 패턴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보이는 부분이 조금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과연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안이 타결이 될 것인지,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최근에 이 바이든 후보가 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가 트럼프 후보가 다시금 그 지지율 격차를 굉장히 줄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증시의 또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대선 전에 그러면은 점점 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반등의 힘을 키우질 못하고 좀 하락을 크게 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시장에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라든가 테마나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런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당일 좀 그나마 강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짧게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는 정도로 수익을 뽑아내는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로 주식을 보유한다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리더였습니다.